오늘은 미분법 정리. 시작 자체는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쪽에 대한 얘기부터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고, 접선부터 해서 이제 쭉.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f'x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f'x는 식이 이와 같았죠. h를 0으로 보낸 건데,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 요게 이제 너의 도함수의 정의였죠. 얘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h인 거예요. 그랬을 때 너랑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럼 너가 이만큼이 h가 되고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f x 플러스 h에서 fx를 뺀 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를 너로 나눈 거예요. 그랬을 때 h가 한없이 0으로 다가간다는 거는 x 플러스 h가 x로 다가가는 거죠. 사실은 둘 다 이제 두 점, 요 녀석이 x로 다가가는 상황.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다가가냐면 x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다가가더라. 그래서 너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어디로 다가가냐면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평균 변화율로부터 이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요 도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놓고, 주로 이 도함수의 정의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혹시 요 형태 기억나나? f 뭐 x 플러스 y는 어쩌고저쩌고 막 정의된 이런 형태 있죠. 요거 나올 때 맨날 이거를 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f x 더하기 fy 뭐 마이너스 3x 제곱 y 예컨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xy에다 0 대입하고 그 다음에 저식을 이용해서 f'x를 쓰는 방식으로 갔죠. 그래서 f0은 0이 되고 f'x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자리에 fx 플러스 h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y 대신에 h를 넣어보면 fx fh 마이너스 3x 제곱 h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빼기 fx. 그래서 이런 게 없어져요. 슉. 그리고 여기 약분이 되는 게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나와요. h분의 fh 마이너스 3x 제곱.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뭐라고 불렸냐면 너가 f'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f'0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뭐의 도함수가 결정이 나더라.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형태 풀 줄 알면 되고, 이제 요 도함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요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로 도함수의 활용해서 하는 얘기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요 도함수를 이용하면 x라는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접선에서의 한 점을 알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어떤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증가와 감소는 원래 기본적인 정의가 있고, 기본적인 정의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냈죠.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까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요 소단원별 목차와
유형이 머릿속에 조금 정리가 돼 있으면 기억이 잘 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도함수를 정의를 했고,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요 한 5가지, 6가지 정도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데, 그럼 접선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였을까? 접선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너의 접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아는 거예요. 너의 접선의 방정식 기본형은 이와 같았죠. t라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t, ft를 지날 거고, 그때 너의 접선의 기울기는 너의 도함수에다 t를 대입을 한 f't가 되죠. 그래서 x 빼기 t 더하기 ft.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다른 거는 다 까먹으셔도 우리는 이 형태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기본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t값, 접점을 내가 안다는 거는 당연히 t값을 대입을 했으니까 뭐 접선이 나올 테지만, 우리가 접점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 유형을 보통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접점을 준 경우.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준 경우. 세 번째, 곡선 밖에 한 점을 준 경우. 그러면 첫 번째로 접점을 준 경우엔 t값을 준 거니까 t를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데, 그 외에 2가지인 접선의 기울기를 준 경우에는 f't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t값을 구해야 되죠. 거기서 t값을 구하고 나면 다시 대입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곡선 밖에 한 점을 준다는 거는 요 직선을 지나는 요 x, y에다가 a, b를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에다가 a, b를 대입하면 여전히 뭐가 나와요?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t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나는 뭘 구하겠다는 거야? 결국에는 접점의 x좌표인 t를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이 접선의 방정식 단어는 모조리 다 요 t, 접점의 x좌표를 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줬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접점의 x좌표를 가정을 하고 걔네와 나머지의 관계로 우리가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요식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쪽에서 선생님이 사실은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근각이수의 관계. 관계의 활용인데, 그래서 뭐라고 써놓을 수가 있었냐면, 주로 3차식에서 많이 사용하고, 3차 함수와 직선이 실근만을 가질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사실은 실근만을 갖는다는 건 주로 접할 때, 접선인 경우에 주로 접선일 때 많이 쓰죠. 주로 접선. 그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사용하는 거였냐면, 모든 근의 합이 항상 일정함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실근만 가질 때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너가 -1이고 너가 2고 너가 뭐 4래요. 예를 들어.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줬는데, 내가 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예컨대 여기가 무슨 뭐 -3이야.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너랑 나머지 더 이상 만나진 않죠. 그죠? 그렇다는 건 나머지 2개가 뭐라는 거야? 2개의 허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허근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 2개의 허근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근과계수 관계를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허근의 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0에서 접했어. 그럼 0에서 접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데서 다시 또 만나게 되죠. 그죠? 그럼 그랬을 때 요 다시 만나는 점 알파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가 좋다는 거예요. 0에서 접한다는 거는 0이 중근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너가 중근이니까 알파는 그냥 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4인 5라는 값이 0 더하기 0 더하기 알파가 돼서 알파가 바로 5가 나오는, 특히나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아주 많이 활용이 되는, 사실은 접선이 존재하는 순간이라면 우리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기가 아주 좋아요. 사실 수투에서는
허구한 날 접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뭐 실근의 개수도 접선일 때가 달라지고 방부등식의 보통 그러니까 부등식의 경계 같은 경우에도 접할 때가 굉장히 달라진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접선을 내가 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입니다.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그래서 fx와 gx가 접한다. 자, 둘이 접한다. fx, gx가 꼭 뭐 다항함수랑 직선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임의의 두 함수에 대해서 접한다는 거는 먼저 어디서 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접점을 편의상 x는 t라고 합시다. 접점은 맨날 t라고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접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첫 번째, f, t와 gt가 같고 f 프라임 t와 g 프라임 t가 같아야 돼요. 이와 같이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통상 이것만 가지고 이제 풀어내지 않고 너를 보통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와 같은 경우에 내가 새로운 함수, 이게 중요한데 hx라는 함수를 새로이 정의를 합니다. hx라는 함수를 보통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빼줘요. 그래서 fx에서 gx라는 거를 뺀 함수를 새로이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를 뭐라고 부르냐면 차이 함수라고 부릅니다. fx와 gx의 차이죠. 서로 뺀 거. 물론 차이라는 건 사실 절대값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차이 함수라는 명칭으로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만족을 할 때 hx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건 두 가지죠. h, t가 0이고 h, 프라임 t도 역시 0이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ft, 마이너스 gt가 0이 되겠죠. f't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g't가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t 넣은 ft, 마이너스 gt가 0이죠. ht가 0이에요. 너를 미분하면 h'x는 f'x 마이너스 g'x니까 여기다 t를 넣은 역시 f't 마이너스 g't가 f't 마이너스 g't라서 0이 됩니다. 그래서 hx라는 함수, f에서 g를 뺀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반드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t에서 0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너를 다항함수에 한해서 다항함수 fx의 경우 다항함수 fx g의 x의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hx를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구나 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함수의 도입에 대한 얘기예요. 아주 자주 쓰여요. 접하는 상황이라는 건 정말 많이 나오거든. 문제에서 대놓고 접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fx의 극대값이 4다. 아까 우리 시험에 있었죠? fx 극대값이 4다. 그럼 얘는 무슨 상황이야? fx랑 y는 4라는 이 함수랑 너랑 접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럼 fx라는 함수에서 사실 4를 빼면 이 접점을 편의상 뭐 t라고 놓는다면 너는 x 빼기 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나머지 뭐가 있겠지? 3차식이니까 뭐 x 빼기 알파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그럼 4를 이항시킬 수가 있죠. 플러스 4. 그게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평행이동이라는 얘기라고 사실. 근데 얘는 y는 4라는 형태라서 그렇지 꼭 4라는 상수함수일 필요는 없어요. t에서 이렇게 생긴 gx가 접할 수도 있잖아. 그럼 여전히 너에서 gx를 뺀 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냥 접한다는 건. 그럼 여전히 너도 이항시키면 플러스 gx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 접한다의 상황에 대한 해결은 아주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근데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는 둘이 뺀 함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다가 되는 거고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는 x는 t라는 점에서 hx가 x축과 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중근을 간다는 얘기죠. 중근을 간다는 건 반드시 x-t의 제곱을 인수로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hx가 애시당초에 fx-gx였으니까 fx-gx니까 gx를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gx로 fx를 표현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이게 접한다에 대한 얘기고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접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설명을 했고, 특히나 요거 지금 방금 설명한 요 함수 도입 주는 거 서로 빼가지고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요거는 아주 많이 쓰여요, 사실은. 근데 조금만 더 설명해 줄까? 우리가 fx가 x는 t에서 접한다를 문제에서 다르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편의상 뭐라고 할까요? ix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너가 이럴 때는 fx고 이럴 땐 gx래. 언제냐면 x가 t보다 커나 같을 때. x가 t보다 작을 때. 근데 ix가 x는 t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아니 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그럼 무슨 얘기일까?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거는 너에서의 t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값과 너의 t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죠. 그죠? 연속이 되려면 너를 t 넣은 거랑 너를 t 넣은 거랑 같아야 돼요. 맞죠? 그럼 ft랑 gt랑 같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표현이 다채롭게 나온다고. 내가 맨날 f랑 g랑 접해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fx, gx로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로 나오는 이 함수가 x는 t를 기준으로 이제 경계를 가지고 fx에서 gx로 함수를 이제 갈아타는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t까지는 gx 따라가다가 다시 그때부터는 fx를 따라가는 거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t에서의 미분 계수도 같아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ft랑 gt랑 같고 f't랑 g't랑 같아야 되죠. 근데 ft랑 gt랑 같고 f't랑 gt랑 같다는 건 뭐였어? 서로 뺀 차이 함수인 hx 입장에서는 너는 역시 x-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리고 미분 가능성 다음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니까 이 접한다는 건 도대체 딱 그런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은 사실은 접하는 상황이구나로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접하는 상황이면 이렇게 내가 식을 도입을 줄 수가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너가 접하는 거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지를 아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요거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인 정의가 있었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있었고, 극대극소도 마찬가지. 뭐 그래프는 얘네 두 개를 가지고 하면 사실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함수의 증가 감소. 우리는 뭐만 다루냐면 열린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만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린 구간 A, B에서 어떤 fx라는 함수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 는 거는 무슨 표현이었냐면 A, x1, x2, B, in를 만족하는 모든 x1, x2에 대하여 우리가 f, x1과 f, x2 간의 함수값 간의 관계가 부동호가 이와 같으면 증가하는 거였고, 부동호가 이와 같으면 감소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증가, 감소였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부분이 포인트냐면 여기. 이 부동호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 증가가 되는 거고, 부동호가 이처럼 역전이 되면 감소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증가 감소의 가장 정확한 엄밀한 정의예요. 그럼 봐봐.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거는 이 fx의 연속성 혹은 미분 가능성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거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fx라는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는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는 그 어떤 상관도 없다예요. 근데 그 논리가 함수의 극대 극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여부는 fx가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여부와는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얘는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인 거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다루게 되는 함수는 이와 같이 뭐 불연속이거나 미분이 안 되거나 이런 함수를 많이 다루지 않고, 사실은 수투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항함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주로 3차 함수, 4차 함수, 간간히 2차 함수, 직선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다항함수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미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연속성을 당연히 내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 안 되면, 내가 아는 대로 다 풀었는데 정 안 되면 뭘 쓸 수 있다? 다항함수에서는 반드시 다항함수 조건이 주어지면 정 안 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식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너의 개수비교법 아니면 수치대입법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아주 강력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얘가 다함수가 아니면 항등식이라는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한 되면 항등식을 쓴다까지. 그러면 증가함수의 정의가 이와 같은데, 실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는 증가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처럼 번거롭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굉장히 번거롭죠. 사실 x1보다 x2가 클 때 뭐 대소관계 비교하고 얼마나 귀찮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가 0보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감소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단 상수함수는 제외한다. 함수인 구간은 제외를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2차 함수 가다가 3차 함수. 이런 함수. 나름 매끄럽죠. 미분 가능하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수함수래. 그러면 원칙적인 증가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사실은 평균 변화율, 임의의 평균 변화율이 양수란 얘기예요. 왜냐면 x1과 x2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고 fx1과 fx2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둘의 부동호가 같다는 거는 너를 이항시켜 보시면 항상 너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너이면 너이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내가 평균 변화율이 양수란 얘기인데, 상수함수의 경우 두 점을 연결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 0이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증가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증가하고 있지 않죠. 근데 이 함수 전체적으로 이렇게 줬을 때 가끔 애들이 이렇게 생긴 함수를 보고 얘는 요거는 0보다 커나 같은 게 맞으니까, 도함수가 0보다 커나 같은 게 맞죠? 이쪽에서는 0이고 이쪽에서는 양수고 이쪽에서는 양수니까, 그러니까 넌 증가하는 함수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등호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등호가 들어가는 건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순간에 말이에요. 우리 x3선 같은 함수, 이런 함수. 그럼 봐봐, 여기서 접선의 길이가 0이거든. 얘가 f'0, 0이에요. 그럼 0인 순간이 있네. 0인 순간이 있긴 하지만 이 순간을 제외하면 다 0보다는 크죠. 그죠? 그럼 넌 양수, 0, 양수. 아까 걔랑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면 평균 변화율은 항상 양수가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해봐. x1과 x2가 2와 같다면 너에 넣은 함수값끼리 한번 비교해볼게. 어떻죠? 세제곱을 하면 대소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죠. 그죠? 같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죠? 이게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동호가 유지가 되죠. 증가함수죠. 그러니까 이런,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고 그 중에서 상수함수인 구간을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가함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약간 어렵다? 그럼 뭘로 가는 게 편하냐면 정의로 가는 게 편해요. 정의로 증명하면 굉장히 명확하죠. 그죠? 그래서 x3승이라는 함수는 증가한다. 비록 f'0이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수함수인 구간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아주 엄밀하게 이제 사실 내신에서는 잘 물어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극대극소도 기본적인 정의가 있고,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였죠? 극대극소 정의 떠오르는 대로. F 프라임 X는 0인데 그 뭐지? F 프라임 X가 증가해서 감소로 올라갈 때 바뀌는 그죠?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그건 이제 언제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 말하는 거는 극대극소의 기본 정의예요. 도함수에 대한 얘기 전혀 배제하고 함수에 대한 얘기 없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원래 극대극소라는 건 도함수에 대한 얘기 없이 정의가 됩니다. 원래. 즉 연속함수가 아니더라도 불연속함수여도 미분 가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극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거? 이런 거 극값 아니야? 극값이잖아. 이런 거는? 이런 거. 극값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사실은 이 극대극소의 정의가 정확하게 말로써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극소의 정의가 이제 그 대학교 수학에서 사용하는 아주 엄밀한 방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깔끔하냐면 어떤 fx 아니지? 이렇게 합시다. a 마이너스 h a 플러스 h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너를 만족하는 를 만족하는 양수 h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fx는 x는 a에서 극 대이고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가장 정확한 정의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는 어떤 a라는 x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h만큼 플러스 h만큼 이제 그런 범위를 보겠다는 거죠. 어떤 열린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a라는 녀석을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이런 얘기야. 자, 너가 a a-h가 되고 a 플러스 h가 되죠. 그럼 요 녀석들은 전부 다 누구보다 작거나 같냐면 fa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얘네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서 함수가 다시 올라가도 돼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칩시다. 이렇게 a-h부터 a 플러스 h까지 있는 fx의 함수값들은 얘네죠. 근데 잘 보시면 a에서의 함수값이 그 애들 중에선 제일 커요. 그래서 너가 fx가 fa보다 더 작거나 같다면 어디서? 요런 열린 구간에서 그런 h가 존재한다면 그 h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모든 h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h값은 사실은 아주 작은 값에 대해서만 되면 돼요. 무슨 말이냐? h라는 범위를 내가 좀 넓혀볼까? 자, h가 만약에 여기까지 여기가 a-h고 여기가 a 플러스 h야. h가 이럴 수도 있잖아. h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녀석들은 fa보다는 다 작거나 같나요? 그렇지가 않죠. 얘네가 더 클 때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h를 좀 달리 잡아야 돼요. h를 아주 작게 잡아요. 보통은 h를 아주 작게 잡다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면 이런 녀석들은 너보단 작거나 같구나. 그랬을 때 너가 극대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너도 역시 증가함수의 정의에서 도함수에 들어갔듯이 등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도함수는 아니고 함수값 기준에서 동호가 들어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상수함수인 경우, 함수인 경우에는 그때이면서 동시에 극소인 점이 존재할 수 있죠. 아주 특이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이 함수 기억나나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럼 이거를 한번 구간을 나눠볼게요. 너를 A, 너를 B, 너를 C라고 합시다. 먼저 A에서 우리가 이 함수는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둘 다일까? A에서는 기억나요? 그거만 기억이 나면 어떡해. 뭐죠 A는?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니면 작거나 같나요? 이렇게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니? 작거나 같니? 구간이 어디까지예요? 그거는 네 편할 대로 잡으면 돼요. 작게 최대한 작게 잡아도 돼요. 최대한 작게 잡으면 주변값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되죠? 그때로 극대라고 봐야 돼요. 극대. 그럼 당연히 C는 어때요? 극소가 되겠죠? 근데 아주 재밌게 B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둘 다가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내신에서는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잘 물어봐요. 됐죠? 그래서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동시에 만족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연속성, 미분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왜 이런 함수 있었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자, 뭐 이렇게 끊어진 함수야. 그럼 여기가 만약에 A야. 그럼 얘는 A에서 뭐예요? A라는 함수 값이 주변값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극소예요. 그럼 만약에 A라는 함수 값이 여기 있으면 그럼 만약에 여기 있으면 느낌상 둘 다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 값이 주변에 있는 얘네보다 크거나 같니? 작거나 같니? 크거나 같 어떻게 보면 크거나 같고 이쪽보단 크거나 같지만 이쪽보단 작거나 같지만 이쪽보단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요 범위에서는 크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작거나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값이 아니에요. 얘는 그 값이 아니에요. 이런 건. 무슨 얘기냐면 요 열린 구간 전체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항상. 양쪽에 대해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얘는 그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미분가능성과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가 극대극소의 기본 정의였고 우리는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대극소의 정의가 그러니까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fx의 경우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했냐면 너는 정확히 너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중요한 건 바로 요 네 글자입니다. 부호 변화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값이 되질 않아요. 단순하게 f'x가 0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x의 부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점에서 반드시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이 됐겠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런 생각 다 합시다.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죠? 즉 함수를 그래프를 본다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증가를 하다가 접선의 교가 0이 됐고 다시 아니 뭔 소리야 거꾸로잖아. 감소를 하다가 접선의 교가 0이 됐고 다시 증가를 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fx 모양 자체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주변값보다 fa가 좀 작거나 같죠. 그죠? 이런 주변에 있는 열린 구간 중에서는 fa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너에서 극소가 됐고, 그렇다는 거는 x는 a에서 f'a가 반드시 0이 돼야 되죠, 사실은. 그죠? 부호 변화가 있다는 거는 반드시 f'a가 0이 된다는 얘기고. 하지만 거꾸로 f'a가 0이지만 부호 변화가 없다면 나는 fx가 그 값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형태가 아까도 보여줬던 뭐죠? x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이라는 녀석이 0에서 0이 되긴 하지만 너의 도함수가 0에서 0이 되긴 하지만 증가하다 증가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값을 가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 자체는 뭘 관찰하냐면 그러니까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f'x가 0인 순간을 관찰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선별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f'x의 부호가 변화가 있는 그런 순간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찰 자체는 얘를 관찰해요. 왜? 어차피 그 값이 되려면 f'x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0이 되는 점들을 막 찾았고, 그 중에서 너는 0이 되지만 부호 변화는 없고, 너는 0이 되면서 부호 변화가 있구나. 그래서 그 값이 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죠. 예를 들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죠. 감소, 접속이 0, 감소, 접속이 0, 다시 증가.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데서는 f'x가 0이 되긴 했지만 그 값을 가지지 않았고, 여기서는 f'x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달라졌죠. 그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호 변화가 있는 순간은 그 중에서 골라낸다. 됐죠? 그래서 그 값을 찾는 방식은 뭐 다양합니다. 우리가 불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있어요. 뾰족한 함수. 자,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까? fx가 연속 함수야. 연속 함수인데 얘가 x는 a에서 미분이 안 된대요. fx가. 그럼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안 되면 fx는 a에서 그 값을 가진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왜죠? 연속 함수예요. 근데 연속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이런 거 예를 들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모양 되죠. 미분 안 되죠, 이런데. 근데 그 값은 되죠. 그럼 내가 말한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미분이 안 되는 점은 반드시 그 값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반례가 있을까요? 불연속한. 연속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거짓은 맞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감소하다가 또 감소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함수 어때? 이거 그 값이야? 감소하다 감소했는데 어때요 이거? 미분 안 되겠죠. 뾰족하죠. 이런 함수, 이런 반례가 존재해요.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야. 애들이 뭐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fx가 x에 의해서 미분 불가이면 A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딱 생각하면 애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 거 아니? 이런 게 떠오를 거 아니? 아니, 애들은 이런 걸 떠올라. 뾰족 이런 거 떠올라요. 이 뾰족 이런 거 떠오른다고. 이걸 누가 생각해? 여기까지 생각이 닿지 않으면 틀린 명제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 이거는 참이에요. 절대값 fx가 원래 미분 가능한 fx인데 너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야. 그러면 반드시 x는 a에서 극소죠. 이거는 참이에요. 미분 가능한 fx 한정. 요건 참입니다. 왜냐면 아래로 뾰족하죠.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플러스에서 아니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왜 이런 함수도 띡. 그럼 이쪽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 음수죠. 이쪽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 양수지. 항상 어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미분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극소, 극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본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증가감소, 극대를, 극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들이 있었고, 도함수를 주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함수를 주고 도함수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주로 f'x를 가지고 fx를 이제 그리는 방식에 대한 얘기였고, 그 중에서도 f'x가 0인 순간,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만 잘 보조선 그려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f'x가 뭐 이렇게 해서 자, 뭐 이렇다고 합시다. 우리는 너의 부호만 보시면 돼요. 자, 보조선은 어디서 내리냐면 먼저 0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여기 부호 변화가 있는 순간, 그 다음에 여기 0이 되는 순간, 여기 0이 되는 순간, 여기 0이 되는 순간. 그러면 이 따위로 생긴 점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f'x가 뾰족한 점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얘는 안 중요한 거예요. 가끔 애들이 f'x가 뾰족하니까 여기서 미분 불가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 미분 불가하는 거죠. 좌미분, 우미분 계수가 안 되는 그런 거. 그럼 그림 그려주시면 어떻게 생기냐면 처음엔 감소하죠. 왜냐면 너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접점기울기 0이 됩니다. 여기? 당연히 그거죠.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 도함수가 그 미분계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f'a가 없는 거지 fx는 연속함수예요. 이거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봐. 여기서 감소하다가 접선율이 0 증가합니다.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해요.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한다는 거는 얘처럼 감소하다가 원만하게 0 됐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런 모양이 아니라 증가하다가 난 계속 증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감소한다고 이렇게. 얘가 대표적인 미분 불가능한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좌미분계수가 양수잖아. 우미분계수가 음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급격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는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가 함수값이 없는 거예요. F'. 그래서 이렇게 써요. 항상. 오히려 여기다 내가 이렇게 넣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왜?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양수인데 너의 우극하는 음수야. 이거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저런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감소. 접선율 0 다시 증가. 접선율 0 다시 증가. 접선율 0 이제 다시 감소. 그래서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혀 영향을 주질 않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의 도함수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너의 최대 최소 그리고 방부등식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최대 최소는 연속함수에 대해서만 보통 얘기를 하고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닫힌 구간 a, b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각 뭘 따라가냐면 각각 세 가지를 따라가는데
항상 양 끝값. 그 다음에 또는 극 대값을 따라가고 역시 너도 양 끝값 또는 극 소값을 따라가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간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우리는 양 끝값과 요 극대 혹은 극소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했고,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수 주고 구간에서 최대 최소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거꾸로 좀 어려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함수에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뭐 얼마일 때 이 구간에 무슨 미지수 같은 걸 해결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는 항상 세 가지에 대한 비교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흘러가냐면 그들을 비교한다는 거는 누가 더 큰지를 보는 거잖아. 사실은 경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순간을 관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극대값과 어떤 함수값이 같은 순간, 극대값과 어떤 함수값이 같은 순간, 이런 순간들을 관찰을 한다는 거지 경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에서 특히나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극대값과 같은 순간은 언제 있어? 너랑 같은 순간은 여기 있죠. 극대랑 같은 순간 여기 FA. 얘도 극소랑 같은 순간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게 중요하다? 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래서 요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극대 극소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게 한 칸의 길이가 다 똑같았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똑같았고 가운데 있는 요 점, 극대와 극소의 사실은 중점이죠. 극대가 되는 극소, 극대 극소가 되는 점의 중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요만큼을 너를 내가 t라고 한다면 이만큼이 루트 3t였어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우리는 가운데 있는 너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었죠. 원래 3차 함수가 너에 대한 점대칭성을 갖는다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까지 대칭성 자체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 10월 모의고사 20번인가? 이번 10월 모의고사 20번에서 대놓고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게 만족했대. 너는 마이너스에 너일 때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문제가 막 나왔어요. 무슨 표현이죠? 무슨 의미죠? 너에 대한 해석, 의미 뭐죠? 이가 있어도 점대칭이에요. 다만 대칭 점이 달라져요. 얘는 1,0에 대한 점대칭이에요. 이가 없으면 뭐가 되냐면 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거고 이가 있으면 얘는 1,0에 대한 점대칭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너를 만족하고 F0이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줬거든. F0이 0. 그럼 생각해봐라. 1,0에 대해서 점대칭이니까 난 당연히 1,0을 지나야 되죠, 일단. 그죠? 그리고 F0이 0이라는 거는 어디가 또 0이라는 얘기죠? 0,0, 1,0. 또 다른 건 하나가 뭘까? 점대칭 만족을 하려면? 아닌데. 모르겠어요. 2,0. 점대칭. 점대칭이라 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현재 1,0인 거거든? 그러면 또 다른 근이 여기가 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2,0이에요.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거 3차 함수 fx랑 마이너스 6x 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였거든. 그리고 뒷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요 점대칭성에 대한 표현 그 다음에 요 3차 함수에서 너가 기본적으로 점대칭성을 갖는다라는 이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대칭성 표현은 정말 잘 나와요. 얘는 점대칭성 표현이라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선대칭 표현은 조금 더 익숙하죠. 그러면
대칭성 표현 한 개만 정리를 해주면 선대칭, 점대칭. 다음 시간에 아마 정적분을 할 때 한번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원래 이거죠. FA 빼기 X랑 FA 더하기 X랑 같다. 요거. 점대칭은 FA 빼기 X랑 FA 더하기 X랑 더하는 게 2B다. 이렇게. 너가 X는 A 선대칭이고 너는 A, B 점대칭이다. 여기서 이제 B가 0인 거예요. B가 0인 게 저거예요. B가 0인 순간이 B가 0인 상태에서 얘를 이항을 시킨 거죠. 그죠? 그리고 X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X 마이너스 A죠. X는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게 저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B에다 0 넣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면 뭐야? 합이 2A예요. 대칭점의 2배라고 항상. 합이 얼마야? 합이 2가 나오죠. 2. 그 2가 뭐야? 대칭점의 2배니까 점대칭점의 X좌표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함수값의 합이 2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너랑 너랑 합이 2B가 된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 합이 2A가 돼요. 합이 2A. 넌 이제 나중에 확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통을 할 때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정규분포가 선대칭성을 갖고 있거든. 그 선대칭성 표현을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다. 선대칭, 점대칭. 됐죠? 최대 최소, 다음에 방부등식, 그다음에 비율관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3차 함수, 4차 함수의 특징이 있는데 요것만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조금 봅시다. 이거 정리하고 5분 쉬었다 문제 봅시다. 자, 3차 함수 의 개형이 있어요. 개형. 첫 번째가 아까 요거였죠? 얘가 이제 극대극소가 있는 개형. 두 번째는 극대극소가 없는 개형.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생긴 개형. 얘가 어떤 형태냐면 최고차항계수 A에 X 빼기 알파에 3승 더하기 B꼴. 아니, 얘는 그 다른 개형이고 얘가 제일 좀 특별한 개형. 얘는 3중근을 갖는 개형. 이 점에서 알파라는 곳에서 3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절대값 fx 빼기 b가 실수 전체에서 미가가 되는 함수였어요. b를 빼고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지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개형 자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대놓고 그냥 3차 함수 주고 절대값 어쩌고 저쩌고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다음에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3차 함수가 3중근을 갖는구나. 어디에서 실근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3중근을 갖는 개형이구나. 함수의 도입을 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 요게 우리가 아까 비율관계 설명했던 기본적인 형태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얘가 미분 가능성과 관련했을 때 많이 나와요.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 세 가지. 그 다음에 4차 함수 개형도 있었죠? 4차 함수 개형. 4차 함수 개형은 지금 3차 함수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형은 이렇게 생긴 개형. 얘가 위아래로 이제 극대극소 그 중에서 극소를 이제 두 개씩 갖는 개형인데 얘를 이제 그리는 방식이 뭐였냐면 가운데 있는 극대값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얘가 내려가는 정도가 더 커요. 즉 얘가 좀 가깝고
얘가 좀 멀잖아, 그지? 가까운 거니까 더 많이 덜 내려가고 먼 건 더 많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는 거야. 예컨대 f'x가 너가 마이너스 2고 너가 0이고 너가 1이고 예컨대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간격이 같으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너가 마이너스 1이고 너가 0이고 너가 1인 데서 만약에 그 값을 갖는 기형이라면 극대를 기준으로 조금 내려갔는데 역시 너도 같은 정도만큼 내려가야 돼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기형이 가능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였냐면 이와 같이 두 군데서 중분을 갖는 기형. 그래서 얘는 A의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B꼴인 거죠. 너를 뭐 AB라고 한다,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에 도입을 줘요, 애초에. 그래서 이런 거는 시근이 어딘지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유일하게 선대칭인 기형이에요, 선대칭. 그래서 4차 함수에서 선대칭 표현 나온다. 아, 너는 그러면 기형이 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뻥이에요. 우리가 선대칭 기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x 4제곱 같은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x 4제곱은 얘는 누가 봐도 4차 함수인데 야, 네가 x 4제곱 함수를 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x 4제곱 함수를 봐줄까요? 그리면 다 2차 함수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함수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이따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특이한 기형이 있어요. 특이한 기형이 뭐가 있냐면 얘가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돼서 적소형이 0 다시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얘가 뭐였냐면 이 점에서 3중분을 갖는 기형. 그래서 뭐에 대해서 비율관계 있었죠? 3대 1입니다. 얘도 사실 비율관계 있어요. 너는 1대 루트 2. 선생님 사실 두 번째 비율관계는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얘는 쓸 일이 진짜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쓰는데 뭐 두뇌의 용량이 남는다면 기억을 해두셔도 좋고 얘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3대 1이 된다. 왜? 너가 3중분이거든. 너가 단일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얘는 기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A에 X 마이너스 알파의 3승 X 마이너스 베타의 1승 더하기 B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역시 유일하게 절대값 fx 빼기 b가 한 점에서 만 미분 불가인 기형이에요. 얘도 역시 여기가 3중분이죠.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을 해봐. 그림이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럼 요 3중분인 알파에서는 어때? 미분 가능이 돼버리죠. 여긴 어때요? 미분 불가가 돼버리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와 같은 형태가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기형이다. 그래서 4차 함수 절대값 미분 가능성 물어보면 우리는 요거 3중분을 갖는 기형을 떠올리셔야 돼요. 기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걸 골라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미분 가능성, 3중분 혹시 아닐까? 그러면 한 8, 90%는 3중분이에요. 거의 3, 4차 함수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형에 대한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살펴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A랑 g랑 같고 f'A는 1이래. 그랬을 때 너의 값이 이와 같을 때 g'A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미분계수 식변형이거든. 식변형인데 원래 우리가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h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마이너스 fa. 이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였는데 너를 가지고 요거 주어진 식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주어진 극한은 이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게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g
A 더하기 H.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FA랑 GA랑 같다며 내가 이 형태를 이용을 하려면 마이너스 FA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FA를 해줍니다. 그냥. 그럼 마이너스 FA를 했으니까 다시 플러스 FA를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FA를 해주는 대신에 우리는 플러스 GA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FA와 GA는 어차피 같으니까. 그럼 이 극한에 대한 변형이 이렇게 돼요. H분의 우리가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있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GA 플러스 H 마이너스 GA가 있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H를 따로따로 뺄까? 이렇게 따로 뺄 수 있죠?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F'A가 되고 너가 이만큼이 G'A가 되죠. 그 극한값이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G'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fx와 y축에 대해서 대칭, 밑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fx 함수식 입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죠? f 마이너스 x랑 f x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f'2는 마이너스 3이고 f'4는 6일 때 이런 걸 구해달래.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 빼기 f 너가 마이너스 2 분의 너가 f x제곱 마이너스 f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를 식변형을 좀 할게요. 일단 마이너스 2로 가면 넌 4로 가죠? 너도 F4니까 얘는 0으로 가요. 얘도 마이너스 2로 가면 마이너스 2로 가죠? 너도 F 마이너스 2로 가니까 역시 0으로 가는 상태인데 우리가 분자 분모를 얘로 나눠줍시다. 너는 얘로 나눠주고 너는 X 여기 마이너스 2로 나눠줘. 이렇게. 그걸 다시 맞춰주려면 곱해야 되죠?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 곱해주고 X 마이너스 2 곱해주고 약분이 됩니다. X 빼기가 남아요. 이렇게 요거에다가 요거 나눠주고 다시 곱하고 너에다가 요거 나눠주고 다시 곱한 거예요. 그리고 요건 나눠서 따로 그럼 이제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는데 x 빼기 마이너스 2분의 f x 빼기 f 마이너스 2 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 역시 x제곱 마이너스 f4죠. 자, 그럼 형태를 보면 너 빼기 너가 분모이죠. 너 빼기 너. 너도 너 빼기 너가 분모이죠. 너 빼기 너. 근데 얘는 정역이 마이너스 2로 가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면 f 프라임 마이너스 2로 가겠죠. 얘는 어디로 가냐면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x 제곱은 4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이 f 프라임 4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널 나눠줘요. 나눠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지금 요거 마이너스 2까지 대입을 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돼야 돼. 곱하기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F'이랑 F'4를 줬거든. 그럼 F'4는 6이라는 건 알겠어? 그럼 F'-2는 어떻게 구하죠? F'2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죠. F'2를 가지고 어떻게 구할까요? 2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너는 마이너스 F'2가 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쟤는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대표적인 선대칭 함수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 2라는 순간이 있고 대칭이 돼서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관찰을 해볼게. 너와 너라는 두
접선 자체도 두 접선이 서로 접선이 y축 대칭이죠? 접선이 y축 대칭이라는 건 둘의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F'D가 된다. 그럼 얼마냐면 3이 되겠죠? 답은 너분의 너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된다. 답은 1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6번 같은 건 뭐 고배 미분법이고 해보시고 뒤에 있는 것들 좀 풀 게 많아서 조금 넘어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10, 11, 12 이런 거 다 맨날 했던 거니까 저기로 갈게요. 우리 1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6번? 자,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닌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그때 f'1의 값을 구해봐라. 16번이 약간 어려운데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전체 제곱 마이너스 fx 제곱 나누기 x 함수는 fx가 4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준다는 거는 사실은 너의 최고차항의 차수의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맞죠? 분모 같은 경우에는 x3선 곱하기 fx고 너의 분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fx 전체 제곱에서 f의 x제곱을 뺀 함수가 돼요. 다항함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fx의 차수를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fx라는 건 그냥 과감하게 최고차항을 ax의 n승으로 놓으세요.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이 나오죠? 뭐가 되냐면 a의 x의 n 더하기 3승 이렇게 나와요. 분자는 fx를 제곱을 한 거니까 이게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너는 a제곱에 x의 2n승이 나옵니다. 이렇게. 맞죠? 얘는 뭐가 나오냐면 a에 x의 2n승이 나와요. 근데 얘네끼리 뺐지. 뺐다는 거는 최고차항 개수를 묶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 되려면 a는 1이거나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이라는 의미 자체가 a는 태생적으로 0은 아니고 그러면 1도 아니니까 너가 0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 너와 너의 최고차항인 n 플러스 3차와 너의 최고차항인 2n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약분이 돼서 너의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나올 거고 그럼 약분을 해보시면 a-1이 4가 나오니까 a는 5가 나오고 n은 3이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마지막에 나번 조건을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x분의 f'x는 4라고 되어 있다는 건 뭔 소리냐면 0으로 가는 극한은 뭘 주는 거였죠? 혹시 기억나나?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너가 누구였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였어요. 맞죠? 영으로 가는 극한은 뭐였죠? 얘는 최저차항 개수비였어요. 이 최저차항 개수비가 0이 아닌 실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소리냐면 최저차항의 차수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차항과 동일합니다. 그럼 최저차항의 차수가 같아야 되고 둘 다 1차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f'x가 뭐가? 얘가? 최저차항이? 얘는 x라는 식인데 x는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너가 얘가 최저차죠. 얘는 x가 최저차예요.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4x예요. 근데 여기서 fx라는 함수 자체가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 5x의 3승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긴 게 fx죠. 그러니까 f'x는 너를 미분한 15 x 제곱에다가 뒷부분이 4x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fx 최고차가 나왔거든? 미분하면 f'이 나오죠? 최고차 구했고 너의 최저차가 4x구나. 끝이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편이죠. 넘어가서 9번 한번 봅시다.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 보시면 곡선 너 위에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를 GT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쓰시냐면 접선의 y절편 써놓으세요. 접선의 y절편. 접선의 y절편도 사실은 암기사항입니다. 선생님이 암기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주 나오는 표현은 그냥 암기를 해놓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매번 구하지 않고 그냥 암기를 하자.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거든.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f't, x't 더하기 ft. 그럼 여기다가 0을 넣었을 때 그 y절편이 gt예요. 즉 gt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 이 형태가 뭐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냐면 혹시 이 형태 기억나니? t f't 더하기 ft. t f't 더하기 ft는 무슨 형태죠? 얘는 xfx 미분한 형태. xfx를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사실은 tft를 미분하면 나오겠죠. 근데 얘는 거기에다가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뭘 미분한다고 얘가 나오진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럼 gt 나왔죠? gt 나왔으니까 t 플러스 2 갖다 넣고 빼고 t로 나누고 무한히 보내는 거 어렵지 않죠? 갖다 넣어볼게요. 자, gt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t f't니까 너를 미분하면 2t-3 더하기 ft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t라는 함수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여기다가 t 플러스 2 넣고 t 넣고 서로 빼주면 되죠. 즉 정리해볼게. 마이너스에 t제곱 너가 플러스 3t 마이너스 3t라서 없어집니다. 플러스 1t.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gt입니다. 그럼 너에다가 t 플러스 1을 넣고 t를 넣고 빼볼게요. 그럼 마이너스에 t 플러스 2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나누기 t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간단하게 나온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21번 한번 봅시다. 자, 직선 y는 ax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생긴 곡선이랑 접한대요. 자, 두 함수가 서로 접한다의 상황이지. 두 함수가 서로 접한다의 상황 기본적으로 뭐랑 뭐를 가지고 풀죠? 어떤 접점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접점을 몰라요. 접점을 그냥 t라고 놉니다. 그럼 t에서의 함수값과 t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식 쓰고 끝. 식 써볼게. t에서의 함수값 너는 t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a 값의 곱이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a를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나요? t 3승 빼기 4t 더하기 3t제곱 빼기 a 너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t니까 3t제곱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4는 자, a 뭐죠? a 아닌데? 응? 뭐가 이상한데? 아, 4다. a 대신에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요걸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식 정리하시면 t에 관한 3차식이 나오는데 요 t에 관한 3차식에서 나오는 t 값들을 다시 a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a 값을 구해서 곱하시면 끝나는 뭐 이런 문제이고 만약에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사실 쉬운 문제라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게?
어떻게 해야 되죠? 너를 얘는 지금 잘 보면 t에 관한 3차식이 나오거든? 세식은 t1, t2, t3라고 놓으세요. 일단 이렇게. 그럼 t1, t2, t3에 합과 두식 곱한 거,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 세 가지를 근거계수로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너가 A1이고 너가 A2고 너가 A3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얘네를 다 곱하고 싶은 거지. 얘네를 다 곱하시면 돼요. 얘네를 곱해서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끝난다. 요걸 이용해서 근거계수. 그렇죠. T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A1으로 놓고 T2를 대입했을 때의 값을 A2로 놓고 T3를 대입했을 때의 값을 A3로 놓는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A1, A2, A3를 곱하고 싶은 거는 너를 곱하는 건데 이걸 싹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 4배에 너 곱한 거 막 2개씩 곱한 것도 나오고 2개씩 더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3개씩 곱한 것도 나오고 하나씩 더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어쨌거나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수분해가 됩니다. 사실은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데 만에 하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거를 저렇게 표현해서 근거계수의 관계로 끌고 가는 유형도 있다는 거예요. 걔는 내신에서 상당히 그래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형태. 근데 애초에 이거에 대한 변형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접근 자체는 수학 상에서 많이 하는 변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1학년 내신에 나오기 좋은 그런 변형이에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3번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23번이 뭐라고 써있냐면 1사분면 위에 한 점에서 밑줄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는 거는 두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두 곡선이 서로 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접하게? 한번 봤더니 x3승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풀어볼까? 너에서 너를 뺀 게 t에서 접한다 이렇게 할게요. 너에서 너를 뺀 게 x-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럼 서로 함수를 바로 뺄게. x3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빼기 a죠. 너가 t에서 접해야 된다며 x 빼기 t의 제곱 또 다른 실근이 하나 있겠죠. 빼기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알파라는 건 사실 t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알파는 얼마가 될까?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예요? 그럼 여기는 t 알파 더한 게 1이에요.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좌변을 보니까 뭐를 알 수가 있죠? 너는 이번에는 둘씩 곱한 거에 합을 알 수 있죠. 너는 t, 너가 1 빼기 t에 둘씩 곱해서 더해볼까요? 너랑 나. 이렇게 나오나요? 둘씩 곱해서 더한 거야 그냥. 미안해. 맞다. 말했어요. 둘씩 곱해서 더해봤고 얘를 계산을 해버리면 t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문제에서는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t 값은 그 중에서도 양수인 쪽을 골라주면 되겠죠? 얘는 t에 대한 2차식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어요. 쟤는 뭘 이용한 거야? 너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식을 쓴 거고 얘는 어떻게 썼어요? 두 함수를 서로 뺀 게 x-t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를 썼어요. 얘도 첫 번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쟤도 두 번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다만 얘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하고 얘는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유리해요. 얘는 서로 뺐을 때 어디에 미지수가 남냐면 여기 1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남죠. 얘는 미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야. 두 군데 있잖아.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미지수가 상수항에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23번을 두 번째 방법으로 푼 거고 21번은 첫 번째 방법으로 푼 거예요. 이거는 하다 보면 이런 때는 이게 좀 더 유리하고 이럴 때는 이게 좀 더 빠르네 하는 이제 감각이 생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요거 혹시 기억나나? 26번에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0부터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너 위에 한 점이 너의 교점 중 0점이 아닌 점이 a. 그러면 지금 ax x-2의 제곱이라는 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2에서 접하는 이런 함수죠. 그 다음에 yx가 대충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나봐. 요 교점이 어딘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시작, 내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있대. 어차피 우리는 요 점이 정해져 있고 이 점도 정해져 있으니 이 삼각형 입장에서 밑변이 고정된 거예요. 맞죠? 밑변이 고정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누가 최대가 돼야 되죠? 높이가 최대가 돼야 돼요.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이렇게 평행하게 접선을 그었을 때 내가 가장 멀리서 접하는 그 순간을 찾는 거예요. 요 순간이 돼요.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요. 문제. 맞죠? 그럼 얘는 얼마 하게? 보이지 않는 저 녀석은 얼마 하게? 그러니까 얼마예요? 금방 나와요. 얼마죠? 중근은 두 번 더 하고. 네. 그러면 3 아니에요? 맞아요. 금방 나왔죠? A 값을 구해달래. 그렇다는 거는 지금 애초에 사실은 뭘 알려준 거냐면 너랑 2분의 1에서 평행하다는 거는 나는 이거 x좌표 3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 f' 2분의 1이 얼마란 얘기야? 너랑 평행하니까 1이란 얘기죠. 사실은 요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까지도 구할 줄 알면 좋겠다. 됐죠? 넘어가서 조금 넘어갈게요. 몇 번으로 가냐면 증가감소는 그래도 좀 곧잘 하는 것 같던데, 예를 들면 31번 같은 거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뭘 보는 거죠? 너의 도함수의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죠? 도함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찾으면 되고, 32번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증가감소 이쪽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넘어가서 극대극소값 34번에서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극대극소값의 곱을 물어보고 있고 계산하시면 되고, 35번도 마찬가지. 이번엔 삼각형의 넓이네. 얘는 한번 풀어볼까? 어떻게 생겼냐면 그림을 한번 그리기 위해서 너를 미분을 할게요. f'x가 나오는데 너가 4x 3승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8x 는 0이 된 순간을 관찰을 하겠죠? 4x로 묶습니다. x 빼기 1, x 빼기 2가 나와요. 그럼 보시다시피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도함수가 간격이 같아요. 그죠? 굳이 도함수 그릴 것까지 없습니다. 그냥 언제 0이 되는지만 표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처럼 간격이 같으니까 분명히 극소값이 서로 같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0, 1, 2. 우리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한 가지 차이가 있죠. 0에서의 함수값이 0이 아니라 0에서의 함수값이 2가 돼야 되죠. 예? 근데 나는 뭘 물어보고 있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인데 당연히 높이만 구하면 되죠. 높이라는 거는 1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겠네. 1에서의 함수값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3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넓이, 높이 1, 너가 2, 넓이는 그냥 1이 나오죠. 그죠? 어렵지 않다. 넘어가서 GX도 뭐 그래프 그리고 절대값 씌워서 극대값 찾는 거고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뭘 볼까? 39번을 한번 볼게요. 자, 다함수 fx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먼저 fx의 최고창은 x3승이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갖는데요. 그럼 fx는 어떻게 생긴 거야? 사실은 f'x는 어떻게 생긴 거죠? 최고창 개수가 3짜리이고 1과 아니지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f' 마이너스 1과 f'2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39번이에요. 39번.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랬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h 요거 식변형 뭐 식변형한 건지 보이나요? f3 마이너스 h 플러스 h f3 마이너스 h 원래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있어야지만 평균 변화율 식이에요. 맞죠? 근데 너 빼기 너가 분모에 없고 h가 있으니까 2를 이렇게 곱해줄까요? 그럼 이제 너 빼기 너가 있죠? 얘는 이제 평균 변화율이 됐습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은 항상 미분계수예요. 언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고 평균 변화율이고 극한이니까 어디서의 미분계수죠? 결국에는 너는 3이라는 것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죠. 그죠? 너는 f'3의 2배가 된다. 평균 변화를 미분하면 미분계수. 아니,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예요. 항상 그렇죠. 근데 이제 분모가 0으로 갈 때만 분모가 0으로 갈 때. 근데 맨날 분모가 0으로 가는 것만 줘요. 평균 변화율 극한인데 분모가 0으로 안 가는 거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40번. 그럼 그래프 해석 한번 볼까요? 자,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기억 먼저 1번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fx가 극소를 갖는 게 아니라 f'x가 극소를 갖는 거라서 틀렸죠. 2번 극대값 당연히 아니죠. 3번 마일부터 1 사이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죠. 왜? f'x 부호가 음수니까. 4번 마이너스에서 극대 1에서 극소값 갖는 게 참이죠. 그죠?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게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게 플러스 1.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1번 한번 볼게요. 도함수 주고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거든? 3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1이고 5예요. 1, 5. 근데 정확히 뭐라고 그랬냐면 f3이 0이래. 그럼 f3이 0이라는 거는 정 가운데가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그려볼까요? 극대, 극소, 증가. 그리고 여기가 0이기 때문에 x축의 위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도함수만 있으면 우리는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함수값 한 개를 알려줬기 때문에 x축의 위치를 결정을 했다는 거고 그랬을 때 기억번 f1은 양수인가? 보시다시피 양수죠. 니은번 f1이 f5보다 작은가? 그럴 리 없죠. f5가 더 작죠. 디귿번 f1과 f5의 함수값은 서로 부호가 다른가? 보시다시피 서로 다르죠. 넘어갑니다. 그 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 이제 뭐 하는 거였냐면 역시 증가함수가 되는 걸 찾는 거죠. 너도 너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쓰면 끝이죠. 그 값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fx가 증가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 fx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 fx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과 다 같은 얘기죠. 그죠? 43번이 뭐였냐면 도함수의 부호에 대한 얘기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일부터 0 사이에서 극대 0보다 클 때 극소를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값의 곱을 구해달래. 얘가 바로 어떤 형태였냐면 근해 분리 형태였죠. 근해 분리 형태. 이거 도함수 f'x를 가지고 식을 써보시면 먼저 너가 3x제곱 마이너스의 2 a 플러스 2의 x 다음에 더하기 a가 되죠. 일단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려면 x에다 2분의 1을 넣어야지만 a가 없어져요. 근데 2분의 1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럼 너가 이렇게 생겼고 대충 이렇게 돼 있으라는 얘기네. 대충 이렇게 돼 있으라는 거죠. 너가 극대고 너가 극소잖아. f'x 그러니까 결론 f'-1은 0보다
크고 f 프라임 0은 0보다는 작으라는 얘기구나.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고, 이때 원래 근해 분리는 항상 세 가지죠. 판, 축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지금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함수값의 부호에 대한 얘기. 판별식이랑 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호가 달라졌죠. 이미 내가 여기서 부호가 달라졌거든? 부호가 달라졌다는 거는 얘가 음수면 언젠가는 양수가 돼서 요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즉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판별식은 뭐냐면 내가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부호가 달라졌다는 거는 f'x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얘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0보다 커지고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면 0보다 커지죠. 그럼 음수였고 플러스 됐고 음수였고 플러스 됐으니까 양쪽에서 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이값 정리에 따르면. 부호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두 개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족입니다. 사족. 마찬가지로 축의 위치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근데 0을 기준으로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의 위치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만 판단한다? 여기서는 얘만 판단한다. 됐죠? 판별하지 않으면 0 때문에 0과의 대소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쓰면 되는데, 이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간 시점에서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축의 위치를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럼 이럴 때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되고 f 프라임 0도 0보다 커야 되죠. 두 개를 만족한다고 반드시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판별식을 해줘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꼭 이 사이에 두 개의 실근이 있을까? 아니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얘가 0보다 크고 판별식 0보다 크지. 축의 위치가 중요하죠. 얘는 축의 위치가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해 분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상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한두 문제만, 두 문제 정도만 보고 마칩시다.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보세요. 2차. 그때값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최대 최소 도형 뭘 볼 거냐면 얘를 봅시다. 53번이 좀 어렵거든. 53번이랑 53번이 수능 중킬러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보세요. 자, 최고차원 계수가 1자리 4차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f'형은 0이고 f'는 16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두 열린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다시 0부터 k까지 너의 도함수는 0보다 작대. 근데 아까 f'형이 0이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음수, 0일 때는 0, 다시 0부터 k까지는 음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함수가. 그럼 0일 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f'x랑 x축이랑 접할 수밖에 없죠. 우리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k라는 건 어디 있냐면 한 요 정도의 k가 있는 거야. 그럼 어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음수죠. 0일 때 0이지. 다시 0부터 k까지 음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언젠가는 다시 양수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근을 너를 알파라고 잡읍시다. 이렇게. 저 k가 또 다른 근은 아니에요. k는 지금 0부터 k까지가 f'x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k는 그냥 알파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근데 f'E가 16이라는 거 알려줬죠. f'x 써볼게. 4 x제곱 x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다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해 보시면 결론 2 빼기 알파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알파는 1 나오나요? 1? 이렇게 되죠. f'E는 16이라며 갖다 대입하면 알파 1 나와요. 그럼 f'X 구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fx 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극소 3중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거 비율관계 기억나나? 3대 1이죠? 너가 1이니까 3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너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너의 x좌표가 1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fx라는 함수 다 그려놨어요. 그럼 fx라는 함수는 지금 기억번 f'x는 0은 0부터 2 사이에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한 개의 실근 갖죠? 언제? 알파가 1일 때. 니은번 fx는 보시다시피 극대값을 갖는 개형은 아니에요. fx가 극대값을 갖기 위해서는 f'x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죠. f'x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죠? 안 됩니다. 디귿번 f0이 0이면 뭘 알려주는 거야? 너의 x축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귿번은 이런 상황인 거죠? 어? 뭐가 약간 이상한데? 헉, 그림 잘못 그렸다. 이안. 왜냐면 얘가 감소하다 감소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생겼어야지. 그죠? 미안해. 거꾸로 그렸어. 이렇게 그려야 돼요. 미안해. 다시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축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역시 3대 1이고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죠? 너 3분의 4구나. 너가 1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너가 0이고. 3대 1. 근데 이 3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그럼 fx라는 함수는 0에서 3중근을 갖고 3분의 4에서 근을 간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생겼어요. x 3승 x 빼기 3분의 4의 1승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나갔다. 언제가 최소야? 1에서 최소죠. 1을 대입한 게 얼마예요? 정확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커나 같고 3이 됩니다. 답이 기억 디귿이 되는 녀석. F'M은 0이라고 했는데 왜 접해? F'M이 0이니까. 접선교육이 0이니까. 그리고 F0이 0이라고 했어요. 디귿번에서. F0이 0이라는 거는 요거 이쪽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열린 구간 봐봐. 마이너스 마운드부터 0까지 F'X 음수죠. 네. 다시 0부터 K까지 음수죠. 그거를 맞추려고. 네. 그러면 0일 때 0이 순간적으로 되는 거죠. 잠깐만. 네. 그래서 접하는 게 0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꼭 알아야 되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할까요? 쉬운 거 하나 하자. 뭐 할까? 59번 하겠습니다. 자.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렇다는 건 3차 함수가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사실은 한 점에서 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거든. 2x 3승 너가 마이너스 3ax제곱 더하기 a는 0. 일단 요거를 이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6x제곱 마이너스 6ax는 0. x는 0에서 a에서 그 값을 갖죠. 그죠? 근데 a 값은 지금 양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 너가 0, 너가 a.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지금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x축이 이렇게 x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이런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경우 f0이 0인 거네. 그럼 누가 0임? a가 0이죠? 근데 a가 0일 수는 없죠. 여기다 0 넣으면 a는 0 나오잖아. 그죠? 근데 a는 양수라며. 여기는 이번엔 fa가 0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a를 넣은 게 0이겠죠. 2a 세제곱 마이너스 3a 3승 더하기 a는
0. 그럼 뭐가 나오냐면 a는 0, 얼마? 1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세 개의 형태가 나오고 그 중에서 양수 a의 값은 1인 거죠. 1.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얘를 이렇게도 많이 푸는데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여기서는 지금 얘가 풀기가 좀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너를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가 됐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걸 어떻게도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풀기도 해요. 2x 3승 너가 뭐는 a에 마이너스 3a 아니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도 풀어요. 아니다 너 거꾸로다 이렇게 된다 그죠? 이항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얘는 2x 3승이라는 3차 함수죠. 얘는 3x제곱 마이너스라는 2차 함수죠. a 값은 양수예요. a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너의 높이가 달라져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2x 3승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3x제곱 빼기 1이라는 건 반드시 마이너스를 지나야 되죠. 그죠? 그럼 a배를 하면 얘는 a 값이 좀 작으면 뭐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지? a 값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면 너랑 어떤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접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식. 왜냐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밖에 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같다. 끝이죠. t라는 거를 잡고 왜냐면 근이 한 개, 두 개니까? 근 두 개라며. 근이 두 개이려면 3차 함수 무조건 한 점에서는 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요 축과 3차 함수의 관계뿐만 아니라 3차 함수와 직선으로 내가 분리해도 그렇고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분리해도 그렇고 한 점에서는 접하고 한 점에서는 근을 갖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나 2 t 3승 a 3 t제곱 빼기 1 첫 번째 양변 미분하면 너가 6 t제곱는 a의 6t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연립하면 끝이 됐죠? 그래서 요 풀이도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제 애들이 보통 잘 못합니다. 왜냐면 A 값의 변화에 따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좀 어렵거든. 얘가 훨씬 더 직관적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쟤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저걸로 안 풀리고 요거 접선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유형이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풀어보시고 아마 숙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좀 안 나는 것들이 있어서